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 24일 최병묵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언론 매체들을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경향신문에 아주 흥미있는 제목 아래의 기사가 하나 눈에 띄어서 그런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썸네일에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매 맞았는데 아픈 척조차 않는 여당, 이런 제목입니다. 경향신문이라고 하면 뭐 잘 아시겠지만 한겨레신문과 마찬가지로 정부 여당의 친화적이다, 이런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 신문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서조차 지금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 이런 식의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비대위까지 꾸려가면서 쇄신을 외쳤는데 그 쇄신이라는 게 도대체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서 쇄신과 관련해서 기대를 모았던 초선 의원들, 이 사람들은 결국 뭐 쇄신안이라는 걸 냈는데 성추행 피해자를 향한 뭐 진정성 있는 사과 운운하고 그리고 나서는 뭐 거의 맹탕이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 사실은 진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결국 어떤 중대한 비위 혐의가 있는 자기들 단체장이 그럴 경우에는 무공천한다, 이 당원을 바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당원을 재개정한다든지 뭐 하는 그런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윤호중 원내대표, 새로 원내대표 뽑았죠. 근데 새로 원내대표가 국립현충원에 가서 피해자님이요, 뭐 순국 선열들이요,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면서 피해자님을 거기다가 갑자기 끼워 넣었습니다. 그 피해자가 뭐 무슨 피해자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서울시장 성추행, 그 다음에 오거돈 부산시장 성추행, 아마 그 피해자들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서 사과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게 이제 사과의 방법도 시기도 표현도 적절하지 않다. 이거는 결국 야당에서는 그래서 이게 3차 가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아니 실제 오거돈 전 부산시장 피해자는 정말 모욕적이다, 뭐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왜 그러냐? 현충원이라는 장소가 어떤 곳이죠? 순국선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을 추모하기 위한 장소인데 거기 가서 성추행 피해자들한테 사죄를 한다고요? 그거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정말 모욕적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다가 경향신문이 또 지적한 거는 사실은 쇄신의 꽃이라고 하면 인적 쇄신입니다. 그렇죠. 아마 그런 걸 좀 기대했던 모양인데 그게 전혀 아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보선 참패 직후 보름 동안 민주당이 보여준 행보는 반성보다는 수습에 가깝다. 비대위는 아직 구체적인 쇄신안을 내놓지도 않고 있고 대신 정치 일정만 앞당겼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원내대표, 그 다음에 당대표, 이거 조금 일찍 뽑자, 이거 외에는 없다, 이거죠. 그래서 실제 뽑았는데 그것도 더군다나 또 친문 강성 윤호중 법사위원장을 원내대표로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인적 쇄신의 의지는 전혀 없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대표 경선을 원래 뭐 언제 하느냐 뭐 이러다가 그것도 5월 2일로 앞당겨서 했습니다. 근데 대표 경선에 나온 사람 세 사람이죠. 우원식, 송영길, 홍영표, 다 친문이고, 그 중에서 이제 뭐 우원식 의원 정도가 민평년 계열이라고, 이제 과거 김근태 계열인데 민평년도 범친문입니다. 그렇게 따지니까 다 범친문 사람들이 셋이 지금 경쟁하니까 거기서 누가 되든 간에 뭐 결국은 또 친문이 당권을 장악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적 쇄신은 지금 현재 드러난 것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다, 이제 이런 부분을 경향신문이 비판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쪽 민주당 쪽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정부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번 보선 참패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첫 번째가 LH 특이유. 저는 이제 4년간의 누적된 정부의 무능 실정, 뭐 이런 것 때문이라고 봤지만 그 무능 실정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됐던 것은 LH 특이 의혹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LH를 뭐 해체 수준의 혁신안을 마련하겠다, 뭐 이렇게 공언을 했었죠. 실제 그렇게 해서 정부 여당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 안을.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 그에 대한
민주당의 대처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겹쳐서 결국 여권의 참패를 가져왔는데, 그러면 그 두 가지에 대한 핵심적인 대책들이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자, 근데 이제 그게 결국 LH가 결국 부동산 민심 아닙니까? 근데 김부겸 총리 후보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가 유지해온 원칙이 있고 세제를 지금처럼 설정한 것에도 다 이유가 있다. 그 원칙을 쉽게 흔들어버리면 부동산 시장 전체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 이러면서 지금 뭐 여권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완화, 뭐 세제 개편, 뭐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물론 아직 뭐 총리가 된 건 아니지만, 총리 돼도 뭐 별 힘은 못 쓰겠지만 이게 여권의 기류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충분히 평가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 의원인 소병훈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종부세 완화가 당내에서 일부 나오니까 쓸데없는 얘기는 입을 닥치길 바란다, 거의 욕설에 가까운 얘기를 당내를 향해서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강성 친문들의 주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 보니까 또 정부가, 그러니까 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뭐 이런 데가 마련해서 이렇게 회람을 한, 당에까지 회람을 한 LH 혁신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혁신안을 동아일보가 입수해서 단독으로 보도했더군요. 그 혁신안에 보면 이런 겁니다. 그 LH 혁신안의 핵심이 뭐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결국은 LH 직원들이 그냥 여기저기 널려다니는 그 개발 정보, 이걸 사전에 알고 그걸 가지고 땅 투기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방지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핵심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뭐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방안을 사실상 거의 반영하지 않았다. 무슨 얘기냐면 토지하고 신도시 개발 권한, 이걸 LH에 그대로 남겨놓는, 그러면 도대체 뭘 혁신한다는 얘기냐 하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을 혁신안이라고 만들어가지고 지금 민주당에다 돌렸고, 그래서 민주당도 그걸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정부가 만든, 문재인 정부가 만든 LH 혁신안에 혁신은 없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처음에 뭐 해체 수준의 혁신안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나왔던 얘기는 뭐냐면 이 토지 택지 조사 뭐 이런 기능을 이제 신설되는 한국부동산원 뭐 이런 데로 옮기자, 뭐 이런 아이디어도 있었는데 그것도 없었던 일이 됐고, 그 다음에 개발사업지 결정 권한을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 넘기자, 뭐 이것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면 결국은 뭐 보안 뭐 이런 것이 오히려 더 취약한 것 아니냐, 이런 반론에 부딪혀서 그대로 또 없었던 일이 돼버렸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도대체 혁신안의 아주 기초적인 것, 이런 것들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는데 이거 여기다가 제목만 혁신안이라고 붙여가지고 국민들을 또 한번 속이려는 것 아니냐. 이건 오히려 그 재보선 참패 이후에 여권이 수습한다고 하면서 불을 지르는 꼴이다, 뭐 이런 지적이 당내 일각에서 나오고 있을 정도로 결국은 선거전으로 돌아간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선거 참패의 교훈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혁신안이다, 뭐 이런 쇄신안이다, 이제 이런 지적이 당내에서조차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또 바뀔지, 이거는 하여튼 현재 정부안이 그렇다 하는 부분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게 이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사실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일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여당 내에서 선거를 어마어마하게 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진 민심을 반영해서 우리가 뭔가 바꾸겠다라고 하는데 전혀 바꿔지지가 않는다. 왜 그러냐? 첫 번째, 결국은 기득권의 문제죠. 기득권은 누구냐? 강성 친문이나 친문 사람들,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기득권을 놓지 않겠다, 자기들 때문에 졌다, 이렇게 외부에서는 다 보고 있는데 자기들은 아니다, 이 원인은 뭐 다른 데 있다, 뭐 무슨 언론 탓하고 뭐 어쩌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한, 이걸 내려놓지 않겠다 라고 얘기하고 그런 행동, 언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 거죠. 쇄신이라고 한다면요, 사실은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데 가장 좋은 쇄신 방법은 사람의 교체입니다. 그렇죠. 사람이 바뀌면, 아니 대통령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그 대통령의 뭐 철학이나 뭐 이런 부분에 관해서 뭐 여러 가지 정부 여당이 그걸 결국 뒷받침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결국 사람의 교체가
쇄신의 첫걸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사람이 전혀 교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윤호중 이건 뭐 오히려 악화됐죠. 교체된다기보다 뭐 김태년 원내대표보다 윤호중 원내대표가 더 강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오히려 쇄신이 아니고 과거로 회귀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지금 이제 대표가 예를 들어 이낙연 대표에서 이게 이낙연 대표 후임자를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중에 누가 되더라도 다 강성이다. 송영길, 홍영표, 우원식 아마 그 중에서는 우원식 의원 정도가 그래도 강성 반열에서는 조금 뒤에 있을 텐데 거의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본다면 대표 원내대표가 결국 과거로 돌아갔다. 이런 얘기가 드는 것이 그러면 인적 쇄신은 끝이다. 초선 의원들이 이번 선거 참패의 원인이 길게 보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부터 시작됐다. 그때부터 시작된 내로남불 뭐 이런 것들이 주요 원인이다. 그랬다가 강성 친문 지지자들로부터 문매를 맞고 일부 의원은 사과하고 뭐 이런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런 일들이 바로 당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친문 지도부가 자기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얘기한 바로 그 친문 강성 뭐 이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한 1000명 정도만 전화 차단해 놓으면 그러면 큰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일부에서는 뭐 그게 뭐 한 2000명 정도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권리당원은 80만 명입니다. 권리당원이라는 것은 당비를 꼬박꼬박 내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80만 명이라고 하는데 글쎄 그 80만 명 중에 강성이 한 2000명밖에 안 될까요? 그거보다 더 될 텐데 여하튼 이 사람들은 과다 대표되어 있다. 이런 것들이 뭐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과다 대표되어 있으면 그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당론 내지는 당의 흐름을 좌지우지한다. 이런 평가는 뭐 거의 지배적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느냐? 결국은 이 사람들의 적극적인 참여 이런 것들이 민주당 지도부로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고 지도부가 그 사람들하고 생각이 비슷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도부도 거의 강성 친문들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사람들에 의해서 당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휘둘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야당, 지금 국민의힘이죠. 야당을 경시하기 때문이다. 지금 국민의힘은 별거 아니야. 언제든지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이번에 한번 졌지만 이번에는 LH 투기 의혹 이게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그래서 진 거지 이번에도 사실은 우리가 이길 수 있었어. 그리고 야당의 그 뭐 단일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앞으로의 선거도 국민의힘을 상대로 하는 한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 하는 오만 여기가 자리 잡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기대를 국민의힘이 뭐 크게 저버리지 않는 듯한 이런 역설적인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국민의힘에서 갑자기 무슨 탄핵 불가 그러니까 무슨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무효다 이런 주장을 과거 친박인 서병수 의원이 해서 파문을 일으켰고요.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한테 자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해 주세요 라고 무슨 애걸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가면서 당이 4분 오열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바로 그래 국민의힘도 이제 도로 한국당 되네. 그러면 국민의힘은 도로 한국당 되고 민주당은 도로 친문당 되고 이러면서 한번 싸우면 도로 한국당과 도로 친문당은 늘 친문당이 이겼습니다. 아마 이런 자신감이 바탕에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민주당 지도부는 경향신문의 표현대로 아픈 척조차 않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다. 이 기회를 야당이 잘 잡으면 되는데 야당조차도 지금 한 번의 승리에 도취돼서 결국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돼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근데 과거의 싸움에서는 늘 민주당이 이겼다. 라는 것을 국민의힘이 깨달아야 한다. 이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